여기 흥분 전도 전달은 뭐 우리 방학 때도 했던 거니까 특히 뭐 너는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뉴런까지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면 자 이제 뉴런이 있는데 얘 민마리 집이라고 치자. 대부분 문제에서 민마리 집이 나오니까 민마리 집 뉴런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게 이제 축삭돌기야. 근데 축삭돌기가 어쨌든 세포니까 세포막이 있겠지. 그럼 우리 알다시피 세포막에는 단백질로 된 통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두 가지 이온을 꼭 기억해야 되겠지. 나트륨. 나트륨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야.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데 자, 무조건 어떤 상황이 되든 나트륨이 어디가 더 많으냐 물어보면 무조건 밖에 많은 거야. 밖에만. 그리고 나트륨이 전용으로 들락날락하는 통로,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칼륨이라는 애도 있어. 칼륨은 오히려 안에가 이제 무조건 더 많은 거야. 바깥에가 적고. 그 다음에 또 칼륨이 들락날락하는 통로, 칼륨 통로 이렇게. 칼륨 통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세포막에 이 통로도 어차피 다 단백질이잖아. 근데 이제 단백질은 단백질인데, 그러니까 단백질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 통로 역할을 하는 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수용체 얘기했잖아. 어떤 다른 물질하고 결합하는 수용체 역할을 하는 단백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게 있어. 나트륨 칼륨 펌프. 요렇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 나트륨하고 칼륨은 양이온들이잖아. 근데 보니까 축삭돌기 안쪽에는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꽤 있더라는 거. 꽤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갖고 오히려 봐봐, 안쪽이 이제 나트륨, 칼륨, 양이온인데 걔네보다 이 음전하 띠는 더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쪽이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즉 전이차가 생긴 거야.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그래서 이 바깥쪽을 기준으로 안쪽하고 전이차가 얼만큼 나나 따져봤더니 이게 마이너스 70mV 정도의 전이차가 생겨져 있더라 이거지. 항상 문제 풀 때 전이차 물어보면 특별하게 뭐 언급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밖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잰 거다.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바깥을 기준으로 바깥 옆에하고 전이차 좀 얼마야? 0이지. 0. 그리고 만약에 안쪽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되면 플러스 70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된대. 그 다음에 자, 이게 언제냐면은 이 뉴런에다가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평상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분극 상태라 그래. 그래서 분극 상태일 때는 이렇게 축삭돌기 안쪽이 상대적으로 음전하, 바깥쪽이 양전하를 띠고 있어서 그 바깥쪽과 안쪽의 전이차가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고 있어. 분극 상태일 때. 그래서 이때 이 전이차를 우리가 휴지전이 또는 휴지막 전이라고 표현해. 휴지전. 그 다음에 이 통로 얘기도 할 텐데 이 나트륨, 이 분극 상태일 때 나트륨 통로는 다 닫혀 있어. 그런데 칼륨 통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너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일부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나트륨 통로는 다 닫혀 있는데 칼륨 통로는 일부 열려있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통로가 조금 열려있으면 어쨌든 칼륨은 이게 칼륨이 들락날락 하는 통로니까 안쪽이 더 많으니까 안쪽에서 바깥쪽 칼륨이 조금씩 계속 확산을 빠져나가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냐? 양이온이 바깥으로 빠져 안쪽이 점점점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럼 이 마이너스 70의 값이 더 커져야 돼. 근데 이게 유지가 되고 있어. 얘가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바로 이 펌프가 유지시켜주는 거야. 이 마이너스 70을. 자, 펌프의 역할이 뭐야? 뭐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상의 펌프는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에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통로들은 말이야. 통로가 열리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애들이 확산이 되거든. 얘는 반대로 나트륨하고 칼륨을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보낸다 이거야. 그래서 나트륨은 안쪽이 낮잖아.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나트륨은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동시에 바깥에 있는 칼륨을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거는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가는 거니까 뭐야? 능동수송에 의해서 나트륨하고 칼륨을
안팎으로 이동시키는 거지. 자, 능동수송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ATP가 사용이 된다. ATP 소모된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얘가 능동수송에서 얘네들 왔다리 갔다리 움직여주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있었어. 3개, 2개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3개, 2개. 그러니까 칼륨하고 나트륨이 동시에 나갈 때 하나 3개 들어오고 하나 2개 뭐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얘가 나트륨하고 칼륨을 이동시켜주면서 요 마이너스 70mV 정도 되는 전이차를 유지시켜주는 거야. 이게 지금 분극 상태일 때야.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핀셋으로 콕 찔러서 자극을 줬다 치자 이거지. 자, 자극을 준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자극을, 요 지점을 딱 자극을 딱 줬어. 근데 항상 그냥 자극이라고 안 나오고 항상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고 나올 거거든. 역치 이상의 자극을 어쨌든 여기다 주잖아. 그럼 자극을 주는 순간 이제 분극이 아니게 돼. 자, 어떻게 되느냐. 나트륨 통로가 딱 열려버려. 나트륨 통로가. 그럼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순간 어떻게 돼? 나트륨은 무조건 밖이 많다 그랬으니까 밖에 있던 나트륨이 안쪽으로 확산에 의해서 뭐야? 졸라게 쏟아져 들어오겠지? 그러면 원래는 안쪽이 음전하를 띠고 있었는데 지금 양이온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쪽이 점점점 이번엔 뭘로 변해가? 양전하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거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이제 칼륨 통로는 여전히 닫혀 있고, 그렇지? 여전히 처음하고 동일한 상태다. 물론 이제 시간이 여기서 이제 항상 자극을 1회만 주는 게 나오거든. 그래서 자극을 좀 주고 얘가 열려 막 들어오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얘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긴 해. 근데 아무튼 이 상태야. 그래서 이제 이때 분극을 벗어난다 그래서 이걸 탈분극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분극은 자극을 주기 전이고 자극을 주면 그 지점이 탈분극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안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니까 바깥쪽을 기준으로 안쪽하고 전이차를 재면 오히려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값이 나트륨이 막 쏟아져 들어가면서 전위가 점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상승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디까지 상승하냐면 30에서 35mV 정도까지 상승을 하게 돼. 전위가. 탈분극 때는 이렇게 전위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극을 1회만 주고 더 이상 주지 않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이 나트륨이 막 확산돼서 들어오기 점점 줄어. 즉 나트륨 통로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닫히기 시작해. 자, 그러면서 요 탈분극이 일어나기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 되면 칼륨 통로가 좀 열리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칼륨 통로가 이제 완전히 열려버렸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들어오던 나트륨은 막히면 못 들어올 거고 대신에 이제 칼륨 통로가 열리니까 오히려 안쪽에 있던 칼륨이 바깥쪽으로 막 확산돼서 빠져나가겠지. 그러면 양이온이 계속 밖으로 나가니까 이번에 다시 안쪽이 점점점 전위가 마이너스로 다시 변해가. 바깥쪽이 다시 이제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바뀌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때 요 바깥쪽과 안쪽의 전이차를 재보면 아까 30에서 35까지 올라갔던 전이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해요. 전이차가 내려가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80mV까지 내려가. 막. 그지? 자,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재분극이라고. 재분극. 그러니까 다시 분극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거지. 그지? 재분극이 돼. 그럼 이때 자, 여기 그림에 지금 그리진 않았는데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있잖아. 그게 분극일 때건 탈분극일 때건 재분극일 때 늘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특히 재분극일 때 이게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가잖아. 원래 처음이 마이너스 70이었지. 이때 이제 펌프가 작동을 하면서 이 마이너스 80이었던 애를 마이너스 70까지 다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재분극이 일어나다가 전위가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가면 이때를 특히 과분극이라고 표현해요. 과분극. 과분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축삭돌기에서 어느 한 지점에다가 자극을 주면, 자극을 주기 전, 자극을 주면, 자극을 주고 난 후에서는 한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분극이 지나면 이제 다시 원래 상태인 분극으로 또 되돌아가는 거예요. 요 순서지.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그 지점, 그러니까 뭐 지금 긴 축삭돌기에서 선생님이 특정 요 한 지점만 지금 확대를 한 거라 보면은 그 지점에서 여기 다 써놨잖아. 막전이라고 하는데 이 막전이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걸 한번 보잔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그 지점의 막전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보자 이거지. 자, 자극을 주기 전에는 전이차가 마이너스 70mV 정도가 쭉 유지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다가 내가 뭐 시간상 이게 T0일 때고 T1일 때라고 하자. T1일 때 내가 자극을 딱 준 거죠. 이렇게 자극을 딱 준. T1일 때 내 자극을 딱 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 자극을 준 부분이 탈분극되면서 전이가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30에서 35까지 쫙 상승하는 거야. 뭐 상승하는데 시간 좀 걸리겠지, 그죠? 쭉 걸려. 그래서 이게 문제에 따라서 여기가 플러스 3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35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여기서 그냥 35라고 하면 올라간다. 자, 그러다 이제 더 이상 자극을 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저절로, 특히 여기서 얘기 안 한 게 뭐냐면 아까 나트륨이 막 쏟아져 들어왔잖아. 그러면 축삭돌기를 우리가 여러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 자극을 준 부분 나트륨이 많아졌지. 그럼 그 옆에도 나트륨이 있는데 여기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트륨은 옆으로 확산이 되는 거야. 나트륨은 이 재분극 때 옆으로 확산이 되고 칼륨은 나가고 하니까 안쪽이 점점 마이너스가 되면서 전이가 어떻게 된다? 막전이가 또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간다고. 내려가면은 이제 뭐 펌프가 열심히 작동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뭐야? 원래 상태였던 마이너스 70으로 이렇게 회복을 시킨다 이거지. 그래서 요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어느 한 지점에서 시간에 따라서 막전이 변하다. 그럼 요거 구간을 나누면 요 자, 여기까지 마이너스 70이 유지되고 있을 때까지는 그냥 분극 상태인 거고, 전이가 막 상승하지. 그 상승하고 있는 구간은 현재 그 지점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막전이가 쭉 하강하는 구간은 그 지점에서 지금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다시 분극이 됐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간혹 이걸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 여기 꼭대기. 여기는 탈분극이냐 재분극이, 탈분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80이 됐을 때를 뭐라고 한다고? 아까 과분극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과분극도 어쨌든 현재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지점에 자극을 주면 자극을 주기 전후에 막전이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 이건 어느 지점이나 똑같아.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극이 옆으로 전달이 되던, 하여튼 그 지점은 무조건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때 자극을 줬더니 그 지점의 막전이가 이렇게 변했잖아. 그러면 자, 자극을 주면 그 지점에서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면 흥분이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해. 흥분이 발생했다, 다른 말로 하면 활동전이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면 자극을 줬을 때 활동전이가 얼마냐? 이것도 조심해야 돼. 플러스 35라고 하면 안 돼. 활동전이 크기는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 또는 35까지를 우리가 활동전이 크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활동전이가 발생했다 또는 흥분이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단 조건이 뭐라고? 자극도 그냥 자극이 아니라 뭐야?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 이와 같이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표현하는 거야. 그럼 역치라는 게 뭐냐? 역치의 정의가 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봐봐. 자극의 세기인데 어떤 자극의 세기냐면 흥분이 발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 세기가 역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꼬집는 게 자극을 주는 거지. 그래서 네가 아픔을 느끼는 게 이렇게 막전이가 나타나는 거라고 하자. 근데 내가 여기를 잡고
조금씩 힘을 주면서 꼬집기 시작해. 그러면 처음에 살살 꼬집을 때 안 아프거든. 근데 점점 내가 세게 비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아픔을 느끼잖아. 그 아픔을 느낀다는 건 이 그림에서 막전이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거든. 그럼 그 아픔을 느끼기 시작한 순간에 내가 꼬집는 세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역치야. 그럼 바꿔 말하면 역치보다 자극이 약하면 이 그림처럼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를 역치전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역치전은 역치보다 약한 자극을 주면 전이가 변하긴 변하는데 요거보다 높게 안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다 말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흥분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무조건 흥분이 발생한다? 그때 자극은 역치보다 센 자극인 거야. 역치보다 세야 막전이 변화가 역치전이보다 높이 올라가면서 흥분이 발생했다. 활동전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 이 활동전이라는 놈의 크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항상 일정해. 이 크기 자체는 항상 일정한 거야. 무조건이야. 자, 무슨 얘기냐 봐. 만약에 역치가 지금 요 축삭돌기에서 이와 같이 활동전이가 발생하기 위한 역치가 100이라고 치자. 근데 내가 100만큼의 자극을 줬더니 요 지점에서 막전이 변화가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럼 200을 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0을 줬을 때 요와 같이 이렇게 활동전이가 변했다. 그럼 100보다 약하면 요 역치전이라는 거보다 그러니까 변하긴 변하는데 활동전이가 발생했다가 표현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럼 만약에 200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200을 주면 약간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200의 자극을 주더라도 이 크기 자체는 안 변하는 거야. 단지 뭐야? 활동전이가 한 번 나타날 게 두 번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 쓰자면 자극이 역치 이상일 때는 역치 이상의 자극일 때는 자극의 세기가 세져도 활동 전이의 크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크기는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다만 자극의 세기가 세지면 그 활동 전이가 나타나는 빈도수가 늘어날 뿐이다. 절대로 이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크기는 변하지 않고 빈도수만 늘어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크기 얼마야?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5가니까 105라고 해줘야 돼요. 105. 이게 만약에 플러스 30이면 100이라고 해줘야 되고. 알겠지? 그래서 이 크기는 절대 변하지 않고 빈도수만 늘어나는 것 뿐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둬야 돼. 알겠니? 꼭 기억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아마 문제 풀 때 이 그래프가 주구장창 나올 거야. 주구장창 나올 테니까 요 그래프 자. 근데 어쨌든 요거는 긴 이 축삭돌기 한 지점에서는 막전이가 이렇게 변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건 이제 전이 차를 나타낸 거잖아. 막투과도라는 게 있어. 막투과도. 막투과도. 그래서 지금 저 그림을 갖고 얘기합시다.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나트륨하고 칼륨이 막을 통과하는 정도야. 나트륨이라는 이온하고 칼륨이라는 이온이 막을 통과하는 정도는 어떻게 변하느냐. 자, 자극을 요때 우리가 이제 시간상 자극을 주는 거라고 하자. 자, 그럼 봐봐. 분극일 때. 해봐. 나트륨하고 칼륨하고 막을 통과해 못해. 애들이 그 물어보면 이 통로만 생각하면 안 돼.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막을 통과할 수 있냐 없냐잖아. 펌프에 의해서 얘네 통과하고 있지. 그러니까 0은 아니라는 거야. 자극을 주기 전에도 나트륨이나 칼륨의 막투과도는 0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의 막투과도라고 할게. 자, 그러다가 이제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되지? 펌프는 늘 작동하고 있는 건데 거기 통로가 열렸어. 그래서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통과하는 정도가 어때? 증가하지. 쫙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나트륨의 막투가도야. 그러니까 바꾸기 전에 그래프가 나왔을 때 나트륨의 막투가도가 증가하는 그 구간이 탈분극이 일어나는 중. 그럼 탈분극이 일어나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재분극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탈분극에서 재분극 때 갑자기 탁 닫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나트륨 통로가 점점점 닫히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나트륨 통로가 닫히기 시작해서 재분극 때는 완전히 닫힌다 그러면은 이제 나트륨의 막투가도가 쫙 감소하는 거지. 그래도 0은 되지 않는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펌프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든 안에서 밖으로 나가든 이동은 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나트륨의 막투가도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칼륨이라는 놈의 막투가도는 어떻게 될까? 자, 칼륨은 일단 막투가도가 나트륨보다는 적어. 그럼 일단 자극을 주기 전엔 칼륨도 나트륨이랑 0은 아니었겠지. 비슷했겠지. 자, 그러다가 탈분극이 될 때 어때? 칼륨 아직 안 열리잖아. 그러니까 이때나 칼륨의 막투가도는 큰 차이가 없다가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지? 탈분극이 막 일어나는데 이제 탈분극에서 재분극이 되어가는 중에 얘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간을 나누면 나트륨의 막투가도로 구간을 나누면 요때까지가 이제 분극 상태인 거고, 나트륨의 막투가도가 막 증가할 때가 뭐다?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나트륨의 막투가도가 쭉 감소할 때가 이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봐봐. 칼륨의 막투가도는 탈분극이 일어날 때, 탈분극이 끝나갈 때쯤부터 이제 막투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재분극이 일어날 때는 칼륨 통로가 완전히 열리잖아. 그러니까 피크를 찍는 거지, 피크를.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칼륨도 이런 식으로 막투가도가 감소하겠지. 칼륨이요. 아니면 얘를 그냥 외워둬도 돼. 보통 이 그래프가 나오면은 기억, 니은, A, B 나오거든. 그럼 이 기억이 누구의 막투가도냐, 니은 이게 나오니까 그 피크치가 더 높은 게 나트륨의 막투가도고 피크치가 낮은 게 칼륨의 막투가도인데 일단 이렇게 외워두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 이거 조금 물어볼 때, 이봐. 여기가 지금 탈분극이잖아?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보기에. 탈분극일 때 칼륨의 막투가도가 증가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 막판에 증가한다 그랬잖아. 맞는 거야. 맞는 거.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조심해줘야 돼, 요 부분. 요 부분을 좀 조심해줘야 돼. 그러니까 재분극 때 상승하는 게 이미 탈분극이 끝나갈 때쯤부터 이제 뒤에 그래프가 있을 거야. 뒷장 넘겨봐봐. 없네? 없네. 그려놔야 되겠다. 막투가도 그려놓으시면 되겠어. 그래서 요 부분 조심해줘야 돼. 요 부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투가도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축삭돌기에서 한 지점에 자극을 줬을 때잖아. 그럼 이제 자극을 여기다 줬어. 그럼 조금 이따 여기는 어떻게 되겠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냐? 이제 여러 지점을 동시에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그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되는데. 자, 시간 순서대로 이제 살펴보자. 잘 봐봐. 자, 여기 이제 축삭돌기가 이렇게 이제 길게 쭉 있단 말이야. 그죠? 쭉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T0일 때의 상황이라고 칠게. 아까 얘기했던 분극일 때라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밑에다 좀 그려놓을게, 여기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내가 구간을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 E 구간, 이렇게. 여기가 A, B, C, D, E야. 자, T0일 때, 그지? 그러니까 분극 상태일 때야. 아무런 자극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다 지금 전부 어때? 전부 이 축삭돌기 안쪽은 뭐 A, B, C, D 어느 구간이건 다 마이너스 띄고 있고, 그지? 바깥쪽은 전부 이렇게 플러스를 띄고 있을 거야. 그지? 전부 플러스를 띄고 있다. 이렇게. 자, 그런데 T0일 때 말이야, 내가 C에다가 자극을 빵 준다고 해보자. 이때 자극을 줬어. 빵 줬어. 그럼 어떻게 되지? 뭐 여기 지금 표시하잖아. 지금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안으로 막 들어간 결과 이 C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
안쪽이 점점 플러스로 바뀌어가고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C는 탈분극이 일어난 거야. 그지? 근데 그 순간에 B나 D는 어때? 자극을 직접 준 게 아니니까 여전히 얘네들은 뭐야? 분극 상태가 된다고. 분극 상태. 자, 거기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T1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탈분극이 되면 여기 이제 나트륨이 많아졌다 그랬잖아. 근데 상대적으로 이쪽은 나트륨이 적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 밖으로 빠져나가고 나트륨은 양쪽으로 확산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 지금 여기 탈분극이 됐던 지점은 시간이 지나면 아까 여기 있던 나트륨 양옆으로 확산되고 칼륨 통로 통해서 칼륨 나가면서 얘는 재분극이 일어나겠지. 그지? 이 C 부분은 재분극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러면 그때 거기 있던 나트륨이 양옆으로 확산이 되니까 B나 D는 직접적으로 자극을 준 건 아니지만 나트륨이 많아졌잖아. 안쪽이 점점 뭘로 변해가? 양이온으로 변해가면서 뭐야? 저절로 뭐가 된 거야? 자극을 줬을 때랑 마찬가지로 저절로 뭐가 일어나? 탈분극이 일어난 거야. 저절로 탈분극이 일어난 거야. 맞지? 이해돼? 거기서 또 시간이 지나갖고 T2가 됐어. 그럼 C 부분은 어떻게 됐겠어? 재분극이 됐으니까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겠지?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자극을 주기 전과 같은 분극 상태가 됐을 거야. 그 다음에 D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여기 있던 나트륨은 또 일로 확산이 되겠지. 그 결과 D 부분은 아까 C와 마찬가지로 좀 뒤늦게 뭐야? 재분극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재분극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이쪽도 재분극이 되고, 그죠? 그러면 그때 그 나트륨들이 또 옆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서 A하고 E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저절로 안쪽이 이제 양이온, 양전화 띄게 되면서 저절로 뭐야? 탈분극이 일어난 거지? 여기도 저절로 탈분극이 일어났을 거야. 그지? 맞아?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축삭돌기 한 지점에다 자극을 줬어. 근데 거기서 이제 탈분극이 되면 아까 흥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근데 그 흥분이 발생한 게 점점점 축삭돌기의 옆부분으로 이동해 가더라 이 말이야. 그것도 이제 가운데다가 자극을 주면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흥분이 점점 축삭돌기를 따라서 옆으로 퍼져나가거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 거야. 흥분의 전도. 흥분의 전도. 물론 네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요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때 현재 얘가 탈분극 되고 있으면 이때 얘 막전이가 있을 거 아니야. 재분극이 되고 있으면 이 순간에 막전이가 있어. 그걸 숫자로 주기는 해. 아무튼 이 그림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전도 봐. 전도하고 이제 좀 이따 전달이라는 말 나올 텐데. 전도는 뭐다? 어느 한 지점에 자극을 줬을 때 그게 축삭돌기를 따라서 그 흥분이 퍼져나가는 게 전도야. 근데 전도는 어때? 축삭돌기의 양쪽 방향으로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게다가 한 뉴런에서는 특성이 똑같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양쪽으로 전도가 될 때 전도되는 속도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는 거야. 한 뉴런 안에서는 무조건 그러니까 뉴런마다 전도되는 속도가 다를 수는 있어도 한 뉴런 안에서는 전도되는 속도가 똑같아야 돼. 그지? 그럼 이때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특정 시점에 여기 나와 있는 A, B, C, D 여기서 C, D, E만 볼게. 특정 시점에 여러 지점들의 막전이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아까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 여기 세로축이 막전이면 어느 지점이든지 그 지점에서는 막전이가 이런 패턴으로 변하거든? 그러면은 그 그래프에다가 현재 요 지점들의 전위를 우리가 표시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아까 내가 이 그래프에서 얘기했죠. 여기가 분극 구간, 탈분극, 재분극, 다시 분극이 된 구간이잖아. 가로축이 시간이니까.
자, 그럼 봐봐. 현재 CD2만 보는 거야. C는 분극이지. 근데 이게 자극을 안 준 분극이 아니라 자극을 한번 줘서 탈분극이 됐다, 재분극이 됐다가 분극이 된 거니까 구간을 나누자면 이때 C의 막전이는 그래프상에서 요게 어딘가가 되거든. 그럼 요쯤 된다고 치자. 자, 그 순간에 D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 재분극이 일어나면 지금 얘는 막전이가 막 내려가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구간으로는 요 사이 어딘가에 전위값을 갖는 거지. 그럼 그게 D라고 하자. E는 현재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야? 구간상 요 사이 어딘가에 값을 갖는 거지.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에서는 숫자로 준다니까? 그럼 여기다 찍어보자, 이렇게. 뭐 한 2점이라고 치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자, 그럼 이때 B하고 A는 어떻게 될까? B하고 D는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또 속도 같다 그랬지? B하고 D하고 전위가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A하고 E하고도 어때?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한쪽만 표현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에 여러 지점들의 전위를 이 그래프에다 표시하면 지금 여기 C에다 자극을 준 거잖아. 그래서 CD 이 방향으로 자극이 전도돼서 간다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가까운 부분일수록 그 전위가 오른쪽에 표시가 돼야 돼.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전위가 표시가 돼야 된다고. 자극을 준 지점에서 멀리 갈수록 그 지점들의 전위가 그래프상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표시가 돼야 된다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뒤에 풀겠지만 자극을 준 지점을 찾을 때 이용이 돼. 알겠니? 자극을 준 지점에 가까울수록 이 그래프상에서 오른쪽에 전위가 표시가 된다. 알겠니? 동시에 어떤 특정 시점에 동시에 여러 지점들의 전위를 측정해서 그래프에 표시한다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에 가까울수록 뭐다? 더 오른쪽에 전위가 표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 문제에서는 숫자들이 주어지거든. 현재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막전위가 뭐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얼마다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렇게 숫자로 줬을 때는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70이잖아. 이 여러 지점들의 전위를 숫자로 줬을 때 마이너스 80이 나오면 되게 쉬워. 마이너스 80인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어. 무조건 그래프에서. 여기밖에 없어. 그런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얘가 탈분극 중인데 마이너스 30이래 전위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탈분극이고 마이너스 30 써놨으니까 알지만 만약에 그냥 여기 마이너스 30만 써져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그래프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면 다른 애들이랑 비교를 해서 그게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을 때 마이너스 30인지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을 때 마이너스 30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근데 아무튼 뭐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가까운 지점일수록 전위가 더 오른쪽에 표시가 돼야 된다라는 것만 일단 꼭 기억을 해 두십시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또 나머지 내용 마무리 합시다. 자, 그러면 또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거는 뭐 뒤에 문제 가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마 알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C에서 이제 자극을 줘서 쭉 이제 탈분극이 쭉 이제 옆을 따라갔단 말이야. 그럼 가다 보면 이제 축삭돌기에 끝부분이 나올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뉴런들이 이어져 있을 때는 여기 축삭돌기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뉴런이 이렇게 가지돌기가 이렇게 있거든? 직접 연결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틈을 두고 이어져 있지. 요거 내가 뭐라 그랬지? 시냅스 또는 신경절이라 그래.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축삭돌기 쪽이고 요게 이제 가지돌기 쪽인데, 자, 축삭돌기 쪽에서 이렇게 쭉 이제 흥분이 쭉 전도가 돼서 왔어. 그래서 축삭돌기 끝까지 오면, 자, 봐. 축삭돌기 끝에는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주머니들이 이렇게 있어. 시냅스 소포. 그 시냅스 소포 안에는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어. 그래서 흥분이 전도가 돼서 축삭돌기의 말단까지 오면은 그 시냅스 소포에 들어있던 아세틸콜린이 요 시냅스 틈 사이로 이렇게 확산이 돼서 빠져나와. 확산이 돼. 자, 내가 요 부분만
확대를 해서 여기다 그리면 잘 봐. 자, 이쪽이 축삭돌기 끝부분이야. 그 다음에 이쪽이 가지돌기 쪽이야. 축삭돌기든 가지돌기 쪽이든 다 세포니까 세포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축삭돌기 쪽에도 사실 여기에 뭐가 존재해? 나트륨 통로 존재해. 뭐 칼륨 통로도 존재합니다. 당연히. 칼륨 통로도 존재해. 그 다음에 이 가지돌기 쪽에도 당연히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뭐 나트륨, 칼륨 펌프 다 존재하는 거야. 응?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통로. 그럼 이렇게 통로가 있다는 얘기는 자, 요 시냅스 틈 사이에도 나트륨이 존재해. 그리고 가지돌기 안쪽에도 당연히 나트륨 이온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잠깐만. 그래서 나트륨 여기도 당연히 나트륨이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지돌기 입장에서 어쨌든 축삭돌기랑 똑같아. 세포 안쪽에 무조건 나트륨이 적고 세포 바깥쪽에 무조건 많은 거야. 그럼 칼륨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칼륨도 있어. 그럼 칼륨도 어디가? 칼륨 무조건 세포 안쪽에 많아야 되는 거야. 여기가 이 안쪽이 더 많은 거지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럼 여기 이제 가지돌기 입장에서는 평상시엔 당연히 얘도 무슨 상태야? 붕극 상태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축삭돌기 끝까지 탈분극이 돼서 오면 이 시냅스 소포에 들어있던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틈 사이로 확산이 돼서 나온단 말이야. 확산이 돼서 이렇게 나오거든. 뭐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축삭돌기 쪽에도 나트륨 통로가 있고 가지돌기 쪽에 나트륨 통로가 있는데 가지돌기 쪽에 있는 나트륨 통로에는 이 아세틸콜린하고 결합한 수용체가 이렇게 있어. 수용체.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확산돼서 나오면 이 아세틸콜린이 가지돌기 쪽에 있는 나트륨 통로 수용체랑 이렇게 결합을 해. 그러면 그 결과 이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열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 여기 나트륨이 많고 여기 적으니까 나트륨이 안쪽으로 확산이 돼서 들어가면서 결국 이쪽 가지돌기 쪽에서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또 그 마찬가지로 뭐야? 전도가 돼서 쭉 이 뉴런의 또 축삭돌기 끝까지 가겠지. 근데 차이는 이쪽에도 보면 나트륨 통로 있다 그랬지. 여긴 수용체가 없어요. 생각해봐. 수용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기껏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탈분극이 돼서 왔는데 얘가 얘랑 결합하면 여기서 또 탈분극이 돼 이렇게 또 가거든? 말이 안 되지. 그럼 우리가 정보의 측면에서 정보가 섞여버리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되는 정보가 막 일로 가는 놈도 있고 오는 놈도 있네? 정신 못 차리겠지. 그지? 여기는 수용체가 없는 거야. 그러면 또 바꿔 생각해봐. 지금 CD 이 방향으로 온 거 얘기잖아. 그지? 그게 이제 건너가는 거지. 그래서 아세틸콜린에서 이제 건너가서 얘가 탈분극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흥분의 전달이라 그래. 전달. 그러니까 요거 전도라는 말하고 전달이라는 말하고 전도는 한 뉴런 안에서 가는 거고 전달은 이 시냅스에서 축삭돌기 쪽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그 흥분이 전달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때 이렇게는 가. 근데 반대로는 못 가는 거야. 전달이 안 돼. 왜? 자 여기서 봐봐. 만약에 CBA로 간 놈은 이쪽에 가지돌기까지 가지 않겠냐? 그럼 그게 여기까지 온 거지.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일로 못 간 이유는 이쪽에는 뭐가 없다? 시냅스 소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터져 나와야 뭐 이쪽으로 흥분이 전달이 되든지 할 텐데 일단 없고 게다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수용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가지돌기 쪽에서 축삭돌기로 흥분이 전달되지 않는 이유 가지돌기 쪽에서 축삭돌기로 흥분 전달이 안 일어나는 이유. 첫 번째, 자 시냅스 소포는 어디에만 있다? 축삭돌기 쪽에만 있다. 응? 축삭돌기에만 존재하더라. 그죠? 그리고 가지돌기 쪽에 설사 그게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뭐가 없다? 축삭돌기 쪽에는 그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없다. 즉 아세틸콜린
아세틸이지, 미안해.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어디에만 있다? 가지돌기 쪽에만 있다. 가지돌기.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흥분 전달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거지. 어디서 어디로만? 축삭돌기에서. 근데 전도는 어떻다? 양쪽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 물론 문제에서 이제 이쪽 끝에다 주면 한쪽으로 가겠지만 중간에 주면 양쪽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아세틸콜린이 확산돼서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수용체랑 결합해서 얘를 탈분극을 시켰어. 그럼 여기 남아있는 아세틸콜린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계속 남아있잖아? 그러면 자극을 한 번만 줘야 되는데 자극을 계속 주게 되는 탈분극이 계속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과도하게 탈분극이 일어나. 그러니까 과도한 흥분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아세틸콜린 여기가 이제 탈분극이 되면 얘네들은 제흡수가 됩니다. 제흡수. 자, 제흡수는 뭐야, 그러면? 나올 때 확산이지. 그럼 제흡수는? 능동수소. ATP 써야 돼. 그 또는 이 아세틸콜린이 분해돼서 없어지는 거야, 분해돼서. 알겠니? 제흡수 또는 분해가 돼서 사라진다. 알겠니? 그래서 과도한 흥분이 발생하는 게 막아진다. 알겠니? 그러면 이제 이 실험 문제가 나오거든. 자, 만약에 네가 어떤 약물을 여기다 처리한 거야. 처리했는데 그 물질이 예를 들어서 네가 아세틸콜린을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흥분이 과도하게 발생하겠지. 맞아? 또는 어떤 약물을 처리했는데 그 약물이 이 수용체랑 결합해.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이 수용체랑 결합해야 탈분극이 일어나는데 내가 처리한 어떤 약물이 이 수용체랑 결합하면 아세틸콜린이 결합 못하거든? 그럼 여기서 흥분이 발생을 안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감각이 둔해지게 될 거고. 그렇지. 그뭐 방해하는 거지. 반대로 예를 들어 마약. 환각 상태 빠지는 건 뭐겠어? 마약 성분이 결국에는 이 아세틸콜린과 같은 역할을 해서 여기서 과도한 흥분이 발생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날아가는 기분이 들고, 물론 나도 경험해보진 못했어. 경험할 수도 없고 경험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옛날에 날아간다니 선생님이 그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한 반에 한 60명씩 됐거든. 근데 그 중학교가 되게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공부 못하는 중학교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날라리 일진들이 되게 많았어. 막 60명이면 한 반에 한 10명은 날라리야. 일진이야. 근데 뭐 그 일진 애들 중에서도 짱이 있을 거 아니냐? 몇몇 애들은 그 당시에 본드 같은 거 흡입하는 애들 있었어. 그치. 우리 그 접착제 본드 있잖아. 근데 그것도 환각을 일으키거든. 근데 방법도 알아. 이렇게 검은색 비닐봉다리에다 본드 짠 다음에 이렇게 비빈 다음에 그 가스 기체를 흡입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야. 아세틸콜린 넣어주는 거랑 똑같아. 과도한 흥분이 발생하면서 그 했던 애들 말로는 몸이 붕 뜨는 느낌, 그러니까 날아가는 느낌, 자기가 왠지 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대.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있었어. 그게 날아간 거지. 본드 흡입하고 자기 난다면서 뛰어내렸대.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반반 섞여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선 사실 그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죽을 일이 뭐가 있겠냐. 이제 환각 상태 빠져서 뭐 거기서 놀다가 뭐 이렇게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내가 말한 대로 그래서 그리고 마약은 이게 뭐 한 번 하고 이게 아니래. 무조건 한 번만 조금이라도 어떻게 뭐 자기가 됐건 타인이 됐건 복용하게 되면 무조건 중독이래.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돼. 이제 마약은 무조건 중독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본드 흡입한 애들이 뭐 이것도 이거지만 공부 뒤지게 못해. 뇌세포 손상이 오겠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 치고 내가 공부 잘하는 애 단 한 명도 못 봤어. 반에서 바닥 깔아주는 거야. 요즘 말로 말하자면 내신 밑바닥 굳은 거 깔아주는 거지. 그지? 아무튼 뭐 우스갯소리를 얘기는 했다만 그래서 그렇게 실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고요. 뒤에 넘기면 이제 그 개념하기 문제 나오는데, 개념하기 문제 나오는데 이제 아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자, 그래서 그 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자, 22번, 84페이지 22번 하고요. 그 다음에 표시해봐. 27번, 그리고 35번, 32번, 32번, 35번.
자, 요거 한 3, 4분 정도 시간 줄게요. 이거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 좀 해봅시다. 자, 여기 화면에다 띄워서 뭐 풀 줄 알긴 하겠다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2번. 사실 이런 쉬운 문제는 자, 이렇게 자, 요 그림이지? 요 그림 크게 해놓고 합시다. 어떤 민말의 집 신경 A와 P가 아니라 A의지, A 오타, A의 P와 Q 중에 한 지점에다 자극을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6ms가 지났을 때 지금 각 지점에 막전위를 나타낸 거다. 그지?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A에서 흥분의 전도는 1회 일어났으며 휴지 전위는 마이너스 70mV다 이렇게 나와 있고 옆에 이제 그래프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P하고 Q 중에 어디다 자극을 줬느냐를 찾아야 되거든. 방법은 가정밖에 없어. 자, P에다가 자극을 줬다고 치면 지금 양 끝 중에 한 곳이니까 예를 들어 P에서 Q 방향으로 이렇게 자극이 전도가 돼서 갈 거거든. 그러면 그때 이 각 지점들의 전위를 요 그래프에다 표시해 보는 거야. 그럼 일단 D1을 제일 먼저 지나가니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가까울수록 전위가 오른쪽에 표시돼야 돼. 그러면 자, 마이너스 55가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치면 D1은 예를 들어 여기야. 그지? 그러면 나머지 D2, D3, D4가 이걸 따라가면서 왼쪽으로 가면서 표시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다른 건 다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야, 얘. 마이너스 80이잖아. 야, D2, D3, D4가 무조건 이 사이의 전위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80이 여기밖에 없거든. 그럼 결국 D1보다 더 왼쪽이 돼버리지. 모순이 생기는 거야. 그럼 결국 뭐다? 아, P에다가 자극을 준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면 결론은 뭐야? 두 군데 중에 하나니까 결국 자극을 어디다 준 거다? Q에다 자극을 줘서 그게 P 방향으로 전도가 돼서 간 거다. 한번 표시를 해보자고. 그러면은 자, D4, D3, D2, D1 순으로 가니까 자, D4 마이너스 80이 무조건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D4. 자, D3가 마이너스 10이면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이면 마이너스 10이 두 군데잖아. 그럼 그 옆에 놈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 D3보다 D2가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0이면 예를 들어 여기거든. 그러면 결국 D3는 몰라도 D3보다 D2가 더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D3가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그거보다 왼쪽이어야 되니까 D2는 무조건 마이너스 20 여기란 얘기야. 그러면 D3는 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 다음에 D1 마이너스 55면 D2보다 더 왼쪽이어야 되니까 마찬가지 위치가 55가 두 군데인데 여기다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D3는 두 군데 중에 하나니까 뭐 큰 의미는 없어. 이런 순으로 표시가 되니까 모순이 없지, 그지? 자, 그럼 문제를 봅시다. 그래서 자극을 준 지점은 P가 아니라 뭐였어? Q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전도 속도 묻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거든.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 그래프는 그게 어느 지점이든지 간에 이와 같은 패턴으로 막전위가 변한다는 거거든. 그 지점에 자극을 주거나 자극이 도착하면. 그럼 보면 무조건 자극을 주거나 자극이 도착하고 5ms가 지나면 그 지점은 마이너스 80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D4를 봐봐. D4는 막전위가 마이너스 80이란 얘기는 도착하고 나서 지금 5ms가 지난 상황이거든. 그런데 Q에다가 자극을 주고 6ms일 때 상황이니까 결국 Q에다 자극을 주고 D4까지 1ms 만에 갔다는 얘기거든. 도착하고 나서 5ms가 지나야 결국 자극을 주고 6초 후에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1ms 동안 2cm를 간 거니까 속도가 2cm/ms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야. 자, 자극을 주고 경과한 시간이 6ms. 지금 문제에서가 6ms 상황이잖아. 자, D2 봐봐. 어디야? 여기잖아.
그래프에서 여기가 올라가는 구간은 탈분극인 구간이니까 지금 D2에서는 탈분극이 일어나는 중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돼야 되겠죠. 그지? 니은 디귿. 이건 아주 쉬운 문제야. 자, 오히려 시험에 나올 확률은 22번보다는 27번이 더 높죠. 물론 이제 섞어서 낼 확률이 높긴 하다만. 자, 27번 봐볼게. 해봐. 자, 뭐 지문이 길지. 민말이집 신경 A의 D1에서부터 D2, D6까지 거리를 나타낸 거고, 자, D4에다가 자극을 줬을 때, 그리고 지금 4ms가 지났을 때와 5ms가 지났을 때 각 지점의 전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야. 그럼 무조건 이 순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봐봐. 야, D4에다 자극을 주면, 내가 아까도 이제 양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극을 준 지점에서 양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은 자극이 동시에 도착하기 때문에 막전이가 무조건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보면은 D3하고 D5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고, 그런 식이라면 D2하고 D6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4ms일 때 봐봐. 지금 보면 나하고 마가 서로 전위가 어때? 같고, 그 다음에 라하고 바가 어때? 같지? 그러면은 자, 나하고 라하고, 마지막. 그 다음에 라하고 바가 같으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나가 D3면 라가 D2일 거고, 반대로 나가 D2면 라가 D3겠지. 그럼 결국 남는 거는 가하고 다가 남는데, 이 중에 자극을 준 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극을 준 지점이 시간이 가장 오래 흘러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80 나오지. 그럼 얘가 자극을 준 지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얘가 D4면 남은 가는 당연히 뭐가 돼? D1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해봐. 나하고 마를 보면, 특히 마를 보게 되면 말이야. 나하고 마는 막전이가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야, 같은 시간이 똑같이 1ms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80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라하고 바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55였으면 1ms에 얘가 플러스 30이면 얘도 플러스 30인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봐봐. 야, 예를 들어서 얘 마이너스 55야. 지금 거기서 라하고 바를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55였어. 4ms일 때. 근데 5ms일 때 플러스 30 되지 않아? 자, 이 그래프에서 보면 지금 꼭대기가 플러스 30이라고 하면 지금 마이너스 55인데 조금 이따 플러스 30이 되는 위치라면 여기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맞지? 마이너스 55면 여기인 거야. 그 다음에 지금 플러스 30, 나하고 말을 보면 플러스 30인데 조금 있다가 마이너스 80 되지. 그리고 어차피 플러스 30은 여기밖에 없거든. 야, 그러면 지금 우리 봐. D4에서 예를 들어 D6로 가는 방향이라고 치자고. D4에서 D5, D6로 지금 한쪽으로만, 자, 이쪽으로 이제 뭐 D3, D2 뭐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그럼 이쪽만 놓고 보자면 D4는 무조건 지금 마이너스 80인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D5하고 D6, D5를 먼저 가는 거잖아. 그러면 야, 자극을 준 지점에서 멀리 갈수록 더 왼쪽에 표시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D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가 D? 그러면 D6하고 D2가 서로 같은 거고 D3하고 D5가 같은 거니까 우리 위치 다 찾았죠. 그러면 D1은 제일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 아니야? 근데 D1이 마이너스 60으로 나와 있지? 그럼 어디가 돼야 돼? 뭐 여기쯤 돼야 되는 거 여기, 그지? 여기쯤 돼야 되는 거 여기쯤. 막 70에서 벗어나는, 그지?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를 다 종합을 해보면 여기 봐봐. 야,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80 되는데 1ms가 걸린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5에서 플러스 30 되는데 1ms 걸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지금 동시에 측정한 거랑 전이들이 다르긴 하지만 어느 지점이든 동일한 패턴으로 전이가 변하니까 이 봐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55 되는데 1ms 걸리고, 그럼 자, 막전이가 어느 지점이든지 간에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55 되고 마이너스 55에서 플러스 30 되고 마이너스 80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각각 1ms씩 걸리는 거야 지금.
각각. 그지? 맞지? 맞니? 자, 보기를 봐볼게. 자, 일단 기억은 마이너스 60이 아니라 아까 뭐였어? 마이너스 80. 그지? 틀렸지? 자, 가는 D1, 다는 D4 찾았지? 니는 틀렸고. 자, D4에다 자극을 주고 7ms가 지났을 때 D1이 막전이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잖아. 이것도 문장 잘못 해석해가지고 D4가 7ms일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지. 자극은 D4에 줬는데 그럼 자 지금 봐봐. D1의 경우에 앞에 이제 표가 있으니까 지금 4ms일 때 막전이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60 아니야. 그럼 5ms일 때 얼마가 돼? 야, 그럼 봐봐. 마이너스 55에서 1ms가 더 지나면, 즉 자극을 주고 6ms일 때는 플러스 30이 돼 있을 거고 7ms일 때는 마이너스 80이 돼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4, 5, 6, 7이라는 시간은 D4에다 자극을 주고 지난 시간일 때 D1에서 전위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70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 아, 니은이 참 맞는 말이다. 미안해. 내가 니은을 왜 X로 해놨냐? 가가 D1이고 다가 D4 맞잖아. 디귿이 틀린 거지? 이거 마이너스 70이 아니라 마이너스 80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유형으로 좀 더 어렵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유형을 일단 잘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2번. 이것도 비슷해. 아까 그 22번이랑 비슷한 거야. 자, 기억과 니은 중 한 지점에다가 자극을 주고, 그지? 자극을 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T1일 때 각 지점에 전위들이 나와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과 칼륨이 이동하는 걸 나타내고 있대.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 보면은 얘가 지금 펌프에 의한 이동인 거잖아. 펌프는 무조건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보낸다 했으니까 지금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오지. 그럼 여기가 나트륨의 농도가 낮은 거고 여기가 높은 거거든. 그럼 내가 나트륨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세포 바깥이 높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축삭돌기에 바뀌고 여기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고 니은 중에 어디다 자극을 줬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억에 자극을 줬다고 쳐봐. 그러면 A, B, C, D, E 순으로 자극이 쭉 전도가 되는데 중간에 마이너스 80이 나오지. A가 마이너스 70이면 그래프상에서 얘보다 무조건 다 왼쪽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80은 더 오른쪽이거든? 모순이더라. 따라서 기억에다 자극을 준 게 아니다는 얘기가 되겠지? 결론은 니은에다 자극을 줘서 E, D, C, B, A 순으로 흥분이 전도가 돼서 갔다. 그지? 자, 보기를 봐보자. 그래서 기억에서 물어보네. 흥분 전도는 기억에서 니은이 아니라 니은에서 기억이라 했으니까 기억 틀렸고. 자, T1일 때 B는. 그러면 자, 여기서 B는 플러스 30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그린다고 하면 해봐. 여기가 예를 들어 플러스 35라면 이제 이 두 군데인데 여기 그냥 꼭대기가 30이라고 하면 여기거든 지금 B는. B점의 전위는. 내가 이 꼭대기는 뭘로 취급해라? 탈분극으로 취급해라. 그럼 탈분극일 때는 나트륨이 통로를 통해서 확산되잖아. 어디서 어디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그럼 이 나에서 어디가 돼야 돼? 2에서 1로 확산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니은 맞는 말이네. 자, 그 다음에 디귿. 그러니까 항상 보기 디귿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야, 농도를 물어보는 거야. 칼륨이든 나트륨이든 그게 상황이 뭐든 변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칼륨은 자, 지금 1이 뭐였어? 1이 안쪽이고 2가 바깥쪽이잖아. 칼륨은 어떤 상황, 그게 뭐 T1이건 T2건 T0건 무조건 안이 높다니까. 그럼 결국 칼륨은 분모가 더 커요. 반대로 나트륨은 무조건 밖이 더 높거든. 그러니까 분자가 더 크지. 그러니까 이 값은 나트륨이 더 커야지. 그러니까 칼륨이 나트륨보다 작다가 맞는 말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4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35번 똑같지 뭐 이거. 자, 1과 2 중에 한 지점을 자극해서 전도가 1회 일어났을 때 특정 시점에 지금 전이래. 그죠? 자, 이것도 야, 1에다 자극을 줬다 그러면 1에서 2로 전도가 될 텐데 제일 끝이 마이너스 80인 거 말이 안 되지? 얘가 마이너스 5인데, 그지? 이게 그래프 그려보면 안다 그랬어, 그지? 마이너스 5가 뭐 예를 들어 여기라고 치면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디귿이 마이너스 80이 무조건 여기잖아.
기역에서 디귿으로 가면 이거보다 무조건 오른쪽에, 왼쪽에 표시가 돼야 되는지 오른쪽에 표시되니까 틀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자극은 어디다 준 거다? 2에다가 자극을 준 거다. 그래서 디귿에서 기역 방향으로 흥분이 전도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막전이는 플러스 35까지 상승한다 돼 있으면 아까 이 그래프에서 그지? 이 꼭대기가 뭐다? 플러스 35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 자극이 주어진 지점은 1이 아니라 2였다. 자, 요거 이제 아까 내가 막투가도 그래프 그렸던 거 있지. 자, t 이후에 니은에서 지금 니은이 어디냐면 여기거든. 지금 t 시점일 때 니은의 막전이가 플러스 35잖아. 그럼 그 이후에는 니은 뭐가 되냐? 재분극이 되거든. 재분극이 되면 당연히 칼륨 통로가 더 열리니까 막투과도가 훨씬 더 증가를 하겠지. 그 다음에 t일 때 디귿과 2 사이. 자, 여기 봐봐. 지금 디귿이 마이너스 80이면 여기잖아. 그럼 예를 들어 자극을 준 지점 여기는 전이가 어떻게 돼야 돼? 디귿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겠지. 그러니까 여기란 말이야. 여기. 야, 요 사이에 전이값을 갖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80이고 여기는 아무리 높아봐야 얼마야? 마이너스 70이니까 요 사이는 무조건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70 사이의 전이값을 가져야 돼. 양의 값을 갖는 지점이 없어야 되는 거죠. 디귿 맞는 거야. 그래서 4번 기억 니은 디귿이구나. 미안해. 이렇게 정신이 없네. 니은 디귿 5번이 돼야 되겠다. 그죠? 자, 사실 여기 있는 문제는 졸라 쉬워. 자, 다음 시간에 오면 내가 뭐 한다고? 우리 워크북에 있는 그 3점짜리 문제들 선생님이랑 그 흥분 전도 파트 같이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기본적인 거는 이제 테스트를 좀 볼 거고, 그래서 좀 이제 앞으로 요 흥분 전도 전달 파트는 조금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좀 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